선생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동짓날 팥죽 말고 팥시루떡 드셔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다 들으셨지요? 그런데 선생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한 해의 복을 결정짓는 동지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복이 들어오고 애군이 물러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고 모두 복 가득 받아가십시오. 선생님들, 쥐띠로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눈물이 참 많으셨지요.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야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한 발 앞서 걱정하고 대비하느라 마음이 쉬지 못했던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가족일, 자식일, 돈 문제,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누구라도 무너지기 쉬운데도 선생님들은 꾹 참고 버티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는 밤에는 한숨이 길어지고 내일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바빠져서 잠이 얕아지고 그래도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움직여야 했던 세월이었지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그동안 혼자 삼켜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동지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까지 더 힘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의 명리학적 성향을 한마디로 풀면 작지만 단단한 생명력과 빠른 감각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미처 못 보는 틈을 먼저 알아차리고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돌아서고 필요한 것을 재빨리 챙겨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여러 번 넘겨온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빠른 감각이 때로는 불안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쥐띠는 원래 마음이 빨라서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서 다 돌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어쩌지, 돈이 조금만 모자라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실제로 큰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또 쥐띠는 한번 마음에 걸린 일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좋았던 기억도 오래 남지만 상처가 된 말과 억울했던 일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띠가 쥐띠입니다. 동지가 왜 쥐띠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중요한가 하면 동지는 기운의 방향이 돌아서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어둠이 가장 깊지만 그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낮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확 보이는 변화는 작아도 흐름은 분명히 돌아섭니다. 쥐띠는 이런 흐름의 전환을 남들보다 더 빨리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지 무렵이 되면 마음이 괜히 가라앉는 분도 있고 불안이 늘어나는 분도 있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잠이 더 얕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동지를 그냥 흘려보내면 한 해 동안 쌓인 무거움이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립니다. 반대로 동지를 정리의 날로 삼고 기도를 올리면 쥐띠가 갖고 있는 예민함이 불안으로 흐르지 않고 지혜로 돌아옵니다. 쥐띠의 예민함은 원래 복입니다. 다만 마음이 탁해지면 그 복이 걱정으로 변하고 걱정이 오래가면 운의 길이 좁아집니다. 동지 기도는 그 좁아진 길을 다시 넓히는 기도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돈도 모으고 인연도 모으고 정보도 모으고 경험도 모읍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허술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고 말년으로 갈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으는 힘이 강한 분들은 나쁜 기운도 같이 모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 해결되지 않은 걱정, 내 탓이라고 붙잡고 있던 자책, 부모로서 내려놓지 못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 안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지요. 소화가 안 되거나 어깨가 뻣뻣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잠이 얕아지거나 자꾸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쌓아둔 것이 이제는 비워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동지는 바로 그 비움의 기회를 주는 절기입니다.
동지 기도는 거창하게 길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쥐띠 선생님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은 짧게라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산란해지는 분들이 많으니 딱 정해진 순서를 만들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먼저 기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집안의 길목부터 정리해 주세요. 쥐띠는 집안이 어지러우면 머릿속도 같이 어지러워지는 편입니다.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을 한번 닦아주십시오. 문 손잡이를 한번 닦는 것만으로도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끊어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은 부엌입니다. 싱크대 주변을 닦고 설거지거리를 남겨두지 말고 쓸데없는 물건을 잠시 치우십시오. 부엌은 살림의 기운이고 쥐띠에게는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니 끝나면 선생님 마음이 먼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자리는 큰 상이 필요 없습니다. 탁자 한쪽이면 됩니다. 준비물도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한 그릇, 촛불 하나 또는 작은 등 하나, 그리고 작은 공양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양은 쌀 한 줌도 좋고 과일 한 개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습니다. 팥죽이나 팥떡을 준비할 수 있으면 상징으로는 좋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묵은 기운을 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쥐띠는 형식보다 방향이 맞아야 기도가 힘을 받습니다. 이제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숨을 길게 3번 내쉬십시오. 쥐띠는 생각이 빠르다 보니 숨도 짧아지기 쉽고 숨이 짧아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운도 급해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속도를 낮추는 것부터가 기도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아주 짧게라도 참회입니다. 참회는 죄책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안 때문에 했던 말, 조급함 때문에 다그쳤던 순간,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이 올라왔던 순간을 오늘 여기서 내려놓겠다고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쥐띠는 속으로 싸는 힘이 강하니 이 과정을 건너뛰면 기도가 오히려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짧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참회 다음은 발언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소원을 말로 잘 못 꺼내는 분이 많습니다. 말하면 복이 달아날까봐 숨기고 남이 알까봐 접고 그러다 결국 속으로만 꾹 참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소원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 기도에서는 소원을 2-3줄로 단순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하소서, 내 몸의 냉기와 병기가 풀리게 하소서, 막혔던 돈길이 안정되게 하소서, 자식에게 필요한 인연이 들어오게 하소서,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하나 쥐띠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반드시, 누가 먼저,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쥐띠의 계산은 현실에서는 장점이지만 기도에서는 마음을 족쇄로 묶습니다. 오늘은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몫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좋은 인연으로 열리게 하소서라고 끝맺으십시오. 그 다음은 염불입니다. 한 가지를 정해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선생님이 편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횟수는 108번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21번, 49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잡생각이 들어와도 다시 돌아오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쥐띠는 염불을 하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돈 걱정, 자식 걱정, 내일 일정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아, 내가 또 걱정으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이 돌아오는 과정이 곧 업장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돌아오는 힘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염불을 마치면 회양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쥐띠는 모으는 힘이 강하니
기도를 모아놓고 끝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양은 오늘의 공덕을 나와 가족에게 고루 돌려보내는 마무리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올린 이 마음이 내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가족에게도 따뜻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자식에게 필요한 길이 열리게 하소서. 내 마음이 먼저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해주세요. 오늘 올린 기도를 붙잡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쥐띠 선생님들에게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걱정의 고리를 끊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당일에는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나만 더 얹어주면 기도가 더 살아납니다. 쥐띠는 생각만으로는 불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지에는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을 피하고 급한 돈 이야기처럼 마음을 흔드는 대화를 잠시 미루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낮 시간에 햇빛을 잠깐이라도 보고 오십시오. 동지는 빛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날이니 실제 빛을 몸에 들이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또 쥐띠 선생님들은 겨울철에 허리, 관절, 냉기, 수면 문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같이 차가워지고 운도 움츠러듭니다. 동지부터는 따뜻하게 덮이는 습관을 새해의 첫 습관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동지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기도는 내일 당장 기적처럼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데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 풀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고 결정이 더 단단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맑아집니다. 이 변화가 쥐띠에게는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쥐띠의 운은 마음의 속도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같은 기회도 놓치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연도 꼬이기 쉽고 마음이 안정되면 같은 흐름도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 기도는 속도를 늦추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영민함이 걱정으로 흐르지 않게 지혜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나는 늘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던데요.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쥐띠는 성실해서 기도를 해도 또 점검하고 또 부족한 걸 찾고 또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동지에는 숙제로 하지 마십시오. 정성은 담대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 쥐띠의 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버텨온 시간은 이미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큰 고비를 막아온 겁니다. 이제는 그 버팀이 복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동지가 바로 그 문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 소원을 제가 동지까지 마음에 올려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지까지는 욕심을 줄이기보다 불안을 줄이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보십시오. 말을 한 박자 늦추기, 비교 하나 내려놓기, 걱정이 올라오면 짧게 한번 염불하고 다시 숨 고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선생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가족이 받는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그 흐름이 쌓여 새해를 바꿉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